안녕하세요, 도키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그림을 같이 그려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보통 그리기 예제 수업은 한치 실수 없이 끝까지 쭉 가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실수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림 작업은 본인이 원하는 이미지가 나올 때까지 문제 해결의 연속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던 부분, 실수했던 부분 같이 보시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필요 없는 부분은 최대한 빨리 돌렸고요. 그래도 중간중간 중요한 포인트는 잊지 않고 콕콕 꾸겨 넣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할까요? 자, 그럼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사진을 좀 볼게요. 이 사진을 제가 선택을 했는데요. 제가 요 풀그림, 꽃그림을 선택한 이유는 인물화는 사실 3시간, 4시간 그렸는데 좀 안 닮아버리면 좀 짜증나잖아요. 친구한테 보여주는데 이거 누구야? 막 이러면 짜증나고. 근데 여기에서는 풀 각도가 틀렸다고 해서 아니 여기 풀이 좀 틀렸네 이럴 사람도 없고, 그래서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걸 펼치면 되겠다 싶어서 이 사진을 선택을 했어요. 자, 그럼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배경을 먼저 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풀색을 먼저 좀 깔아줬어요. 전체적으로 깔아주시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펜으로 막 갈겨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정말 즐기는 부분이에요. 그리고자 하는 사진을 실눈을 뜨고 좀 바라보세요. 그래서 명암만 신경 써서 여기저기 막 올려주고 있어요. 지금 뭐 붓도 보면 아크릴 붓을 자주 사용하거든요. 작은 형태는 신경 쓰지 마시고 크게 전체적인 명암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리고 블렌딩을 해줬어요. 제가 실제 인물화를 그릴 때는 블렌딩은 좀 많이 피하는 편인데 이건 어차피 바닥에 깔릴 화면이기 때문에 블렌딩을 좀 해줬고요. 블렌딩 할 때는 저는 좀 거친 재질을 좋아해서 블렌딩도 뭐 소프트 브러쉬 이런 걸로 하지 않고 유화 브러쉬를 많이 사용해요.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거침과 어느 정도 부드러움이 섞여 있거든요. 약간의 이런 풀이 솟아나는 느낌도 주고 싶어서 블렌딩을 오일 브러쉬로 쭉쭉쭉쭉 해줬고요. 작업을 하실 때 너무 디테일하게 확대를 해서 그리면 안 돼요. 저희가 뭐 이 풀을 그리는데 풀 속에 들어가서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멀리 당겨 두시고 작업을 하시면 훨씬 도움이 돼요. 이쯤 돼서 영감을 좀 더 효과적으로 넣어주기 위해서 레이어 하나 추가했고요. 그래서 레이어 모드는 곱하기로 해서 군데군데 어두운 부분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곱하기 레이어의 불투명도도 좀 조정을 해준 다음에 레이어를 다시 합치고요. 이제는 좀 밝은 부분 표현을 하고 싶어서 레이어 하나를 생성해 주시고 레이어 모드는 스크린 해서 좀 밝은 풀들 있잖아요. 그거를 브러쉬 스트로크가 그대로 드러나게 쭉쭉쭉쭉 그려줍니다. 지금 뭐 어떤 형태를 보고 있진 않아요. 전체적인 어디가 어둡고 밝은지만 좀 체크를 해 가면서 풀색만 채워주고 있습니다. 정확한 색을 채우실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왼쪽 하단에 여기 조금 진흙이 보이는데 이런 부분도 진흙을 표현하려고 하기보다도 어떤 뭐 물감을 뿌려준다는 느낌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크리에이트에서 기본 제공하는 브러쉬가 상당히 괜찮은 게 많아요. 기본 브러쉬 중에 스플래터 브러쉬라는 게 있고 그런지라는 브러쉬가 있거든요. 그 두 브러쉬를 주로 좀 거친 재질을 표현할 때는 그 브러쉬를 사용해서 뿌려주기도 하고요. 지금은 이제 막 즐기는 단계이기 때문에 좀 거친 느낌의 브러쉬를 마음껏 여기저기 지금 뿌려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사진의 중간 부분에 약간 희끗희끗 노란 부분이 보이잖아요. 그 갈대 부분을 좀 표현을 해보기 위해서 노란색을 여기 중간중간 넣어줬고요. 사용한 브러쉬는 뱀부 브러쉬라는 게 있어요. 대나무 브러쉬인 것 같은데 이게 이 브러쉬가 마음에 드는 이유가 쭉 일직선을 그어도 깨끗한 선이 절대 안 나와요. 중간중간 뭐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을 표현할 때는 그런 브러쉬가 더 좋더라고요. 이제는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재질이 들어갔기 때문에 전체적인 밝기를 다시 한번 조정해 주는 단계예요. 레이어 하나를 생성을 하고요. 스크린 모드로 든 다음에 약간 큰 브러쉬 있잖아요. 소프트 브러쉬로 크게 여기저기 빗을 넣어줍니다. 살살살살 해주시면 되고요. 너무 하시면 여러분들이 쌓아 올린 이런 그 스트로크들이 다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하시면 너무 안개 낀 것 같으니까 살짝살짝 조금씩만 밝은 부분을 표현을 해주고요. 그리고 레이어를 다시 합쳐줍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체적인 색감을 맞춰주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작업된 레이어를 하나 복사를 해서 레이어 모드를 오버레이에 두고, 꼭 오버레이로 둬야 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이미지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레이어 모드를
골라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요. 그래서 이 레이어의 불투명도를 좀 조정해서 색감을 맞춰주시면 돼요. 보통은 이렇게 해서 레이어 모드를 바꾸면은 너무 좀 다 과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꼭 레이어의 불투명도를 조정해서 본인이 원하는 색감을 맞춰 가시면 돼요. 부분적으로 약간 채도가 강한 부분이 보였어요. 그래서 올가미 툴로 그런 부분을 선택을 해준 다음에 채도를 조금 올려줬습니다. 그런데 이 채도를 올려줄 때도 올가미 툴을 하신 다음에 그냥 그대로 채도를 올려주면 너무 그 채도가 바뀐 부분하고 안 바뀐 부분하고 차이가 크잖아요. 그래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 페더라는 데가 있어요. 올가미 그 밑에요. 그 페더를 이제 좀 넓게 주는 거죠. 그래서 넓게 주고 채도를 조금 높여줬고요. 그래서 그 주변하고 잘 스며들 수 있게요. 이제 꽃을 작업해 볼 텐데요. 레이어 하나를 생성해 주시고요. 그 위에 이제 꽃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죠. 보통은 저는 레이어 뭐 한 개, 두 개만 사용해서 그리는 거를 많이 선호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레이어를 너무 많이 나누게 되면 그림이 기계적으로 보여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더라고요. 만약에 이렇게 배경 작업을 했는데 위에 꽃을 그렸는데 그게 망했다. 그러면 돌이키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레이어를 하나 생성을 하고 그 위에 꽃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꽃이 꽃잎이 이렇게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너무 힘들어요. 이거는 꽃이 아니고 그냥 밝고 어두운 게 있는 한 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접근하기가 쉽고 나중에 결과물도 훨씬 회화적이고 좀 더 뭐랄까요? 좀 더 매력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서 꽃잎을 그릴 때 주의하실 점은 지금 밑에로 올수록 이 꽃이 가까이 있는 거잖아요. 뒤로 갈수록 이제 멀리 있고요. 그래서 앞에 있는 꽃들은 크고 뒤로 갈수록 이 잎이 점점 작아지면 돼요. 전체적인 통일성을 위해서 이 그림 안에서 계속 컬러픽을 해 나갑니다. 어느 정도 제가 원하는 색상이 뿌려지면요. 이렇게 꽃을 지금 계속 채워 나가고 있는데요. 붓으로 하나하나 찍어주다가는 날이 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깨를 좀 부렸는데요. 이 부분이 좀 제가 실수를 한 부분이에요. 제가 깨를 어떻게 부렸냐면 브러쉬 중에 플릭스라는 브러쉬가 있어요. 프로크레이트 기본 브러쉬입니다. 이게 어떤 브러쉬냐면 약간 이제 점들이 많이 있는 브러쉬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그냥 제가 뒤에 배경에 막 뿌렸는데요. 이게 너무 이제 동글동글할 거 아니에요? 근데 뒤로 갈수록 이게 납작해지니까 그래서 무브 툴을 이용해서 이거를 이제 납작하게 해줬어요. 뿌렸는데 이렇게 뿌리니까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뿌리는데 신나서 열심히 뿌렸고요. 이미 여기서는 뭐 이성을 잃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우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색할 수 있어서 똑같은 브러쉬로 중간중간 지워줬습니다. 브러쉬 크기를 좀 달리해서 중간중간 이 앞쪽에도 막 뿌려주고요. 그리고 조금 연한 것 같아서 꽃 레이어를 복사를 해서 곱하기 모드에 둔 다음에 어느 정도 명도를 조절을 해줬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경험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작업을 시작하고 뭐 한 30분은 매우 즐거워요. 막 즐기고. 근데 1시간, 뭐 1시간 반 되면 그림이 영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가 무려 그림을 1시간이나 했는데 이 그림 안 될 것 같다라는 이제 공포가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거 그림 안 되네. 나 이거 소질 없다. 이번 그림 망했다. 이러고 놓으면 진짜 그 그림은 망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 그림 어떻게든 살려내겠다 하고 잡고 계시면 그 그림은 분명히 살아납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시점에서 좀 망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유튜브 올릴 수 있을까? 이거 강좌 못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었어요. 어떻게든 살려내야 된다. 또 실수하는 장면이 나오죠. 하얀색 꽃을 그리다가 더 이상 이거 못 그리겠다. 이렇게 하다간 날 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그 플릭스라는 브러쉬의 힘을 빌려서 뿌려주기 시작합니다. 지금 저의 눈은 완전히 객관성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뭐 얼마나 뿌려놓은지 잘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쁘다. 뒷 배경도 지금 약간 너무 명도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뒷 배경도 복사를 해준 다음에 이번엔 스크린 모드로 둔 다음에 군데군데 지워줬습니다. 그러면 지워진 부분은 약간 어둡고 남아있는 곳은 좀 밝게 되겠죠. 이 화면에 가장 가까운 부분 디테일을 좀 표현해 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앞부분에 이런 디테일을 살려놓으면 뒤편도 어느 정도 이런 풀들이구나 라는 게 암시가 되거든요. 이런저런 풀 모양과 가지 모양을 넣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런 걸 굉장히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떤 브러쉬 딱 한 스트로크 한 번 했는데 그것이 이제 사람이 되기도 하고 꽃이 되기도 하고
그런 걸 좋아하는 또 다른 이유는 보는 사람도 그런 어떤 표현되지 않은 부분을 보는 사람이 이제 채워 넣는 거잖아요. 보는 시선의 여유의 공간도 굉장히 좋고요. 이 명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때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 뭐 그림 그릴 때 12.9인치 아이패드 프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이 큰 화면이 뭐 거의 무색할 정도로 정말 조그맣게 해놓고 작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전체적인 그림을 확인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작게 해놓고 줌아웃을 해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확인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또 여기서 또 제가 실수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지금 제가 뭘 했냐면요, 뒤에 배경이 되는 이 풀밭을 복사를 한 다음에 가우시안 블러라는 게 있어요. 효과예요. 이제 흐리게 해주는 건데 가우시안 블러를 먹였어요. 제가 왜 이 생각을 했냐면 뒤에 있는 배경은 좀 흐릿흐릿하고 앞에 있는 건 좀 선명하게 하면 좋겠다라고 싶어서 이거를 먹이고 나니까 제가 그동안 공들여서 약 1시간 반 정도 공들여 쌓아 올린 스트로크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만약에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저는 그 가우시안 블러를 사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계속해서 사용된 브러쉬는 뱀부 브러쉬고요. 밝은 부분에 스트로크들을 넣어주고 있어요. 이 작업 방식은 여러분들이 뭐 머리를 페인트 할 때도 헤어요. 거의 같은 방식이에요. 전체적으로 어둡고 밝은 부분, 양감을 표현을 해주고 그 다음에 머리카락을 뭐 한 올, 두 올 넣어주는 작업 과정을 하게 되거든요. 헤어를 어떻게 그릴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또 영상을 준비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꽃의 밝은 부분을 칠할 때는 레이어를 생성을 하신 다음에 스크린 모드로 두고 같은 색상을 위에 칠해주면 뭐 좀 단조롭긴 하지만 어느 정도 밝은 부분을 괜찮게 표현해 낼 수 있습니다. 뒷 배경을 이제 다시 살리는 중입니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다시 마음을 고쳐 먹었죠. 그래 뭐 가시언 블러로 많이 흐려지긴 했지만 내가 이 위에 또 풀잎을 그리면 좀 풍성한 표현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지금 색상의 보색이 어떤 건지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보색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림에서 예를 들면 이 그린색 배경, 이 녹색의 보색은 보라색인데 보라색이 여기저기 좀 낮은 채도로 뿌려져 있는 거죠. 굉장히 그림이 어떤 생동감이 생겨요. 그림 잘 그리시는 분들 보면 인물 초상 같은 거 그린 거 보면 피부톤을 그릴 때도 생뚱맞은 컬러가 얼굴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걸 봅니다. 대부분 그런 컬러는 보색이에요. 그래서 요점을 정리하자면 이 색상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보색은 꼭 아셔야 된다. 그리고 이 프로크리에이트는 이 보색을 어떤 보색인지 알려주기 쉽게 이렇게 팔레트에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했던 빨간색 양귀비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양귀비꽃이 원래 사진은 저 상단에 있었잖아요. 우측 상단에 있었는데 어떤 포인트를 거기 두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밑에다 그려야지 라고 해서 밑에 이제 양귀비꽃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페인팅의 묘미인 것 같아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제 집어 넣을 수가 있죠. 어느 정도 레퍼런스만 있으면요. 여러분도 아예 초기에 그림을 그리실 때 이런 표현을 자꾸 해보시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똑같이 그려야지 라기보다도 내가 이 사진에 또는 어떤 본 것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었지 라는 생각은 꼭 해보시고 그럼 이거는 내가 정말 잘 표현을 해내야겠다. 그래서 지금 다른 꽃들보다도 이 양귀비는 좀 많이 디테일이 들어갔죠. 지금은 어떤 레이어의 마법을 빌려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레이어는 진짜 매직입니다. 이제 해피 액시던트를 바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행복한 사고죠. 행복한 사고를 기대를 하면서 레이어 모드를 변경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레이어 모드를 찾았을 때 뭐 불투명도를 조정한다든지 부분 지워서 부분적으로만 그 표현을 가져올 수도 있고요. 멀리 있을수록 이제 먼지 같은 것 때문에 많이 뿌옇게 보이겠죠. 그래서 뿌옇다라는 말은 결국 채도는 낮게 라는 의미하고 비슷합니다. 앞에 있을수록 채도는 높게. 사진에만 충실하다 보니까 조금 밋밋하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이 하단에는 비교적 눈이 어디로 갈지 편하게 갈 수가 있어요. 오른쪽 하단에 이제 빨간색 양귀비꽃도 있고 이래서 시선이 그쪽으로 모이는데 위로 갈수록 눈이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좀 어지럽다. 그런 부분을 이 길을 만들어 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밑에서 양귀비 보고 위로 올라가면서 저 길을 따라서 이제 시선이 움직이게 되겠죠. 그리고 최종 목적지인 제일 상단에 엄청 많이 있는 꽃들로 이어지는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는 사람 의도대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의도를 가지고 그리는 것과 없는 건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마지막 보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레이어를 꽃 레이어와 배경 레이어를 다 합쳐주신 다음에 레이어 하나를 더 생성을 해주시고 레이어 모드를 바꿔가면서 뭐 보통은 곱하기, 뭐 스크린, 오버레이 이 정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본인이 원하는 어떤 느낌이 잡혔다 싶으면 불투명도를 조정을 해서 보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만 좀 끝내기는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노을이 지지만 햇살은 강함 뭐 이런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전체적으로 좀 누렇게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지금까지 작업한 레이어를 합쳐준 레이어를 복사를 한 다음에 스크린 모드에 두고 햇살을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약간 노란색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잖아요. 레이어를 복사를 하나 더 해준 다음에 색상과 채도를 바꿔줘 가면서 원하는 분위기를 찾아가는 겁니다. 후보정 마지막으로 이제 좀 약간 재질을 넣어줬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캔버스 재질을 넣어줬고요. 이 재질은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구글에서 검색해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재질을 올려준 다음에 레이어 모드는 소프트 라이트 불투명도를 조정을 해서 어느 정도 재질을 넣을지 결정을 합니다.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과 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